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분야가 가면 갈수록 공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행정, 사회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직장인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입문하는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론은 국가시험에 아주 필수적인 필수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아주 실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과목 득점이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은 이제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부분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재정관리 제7장 교재에서 보면 제7장인데요. 재정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집행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사무와 지출 사무에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결산에 대해서 이제 결산의 절차와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집행 활동을 공부를 해보죠. 할당된 예산의 기초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월별 계획서를 작성해서요. 월별로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집행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서 수입 행위와 지출 행위의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입사무. 수입사무에 이제 청구사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채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품위서가 있죠. 이 품위서와 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서 청구 행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납 사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수익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사무를 말하는데요. 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수납한 현금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출 사무가 있습니다. 지출 사무는 지출 결정 사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에 관한 지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지출을 결정하고요. 지불 사무는 지출 결정 행위가 끝나면 이에 기초해서 지불 행위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죠. 한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현실적으로 민간 법인에 의한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에 자체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는 이런 실정이 놓아 있는 거죠.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보시면요.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 시설 보호 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등이 바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금의 사용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탄력성을 유지하고 사업계획이나 뜻하지 않은 그런 예산의 어떤 지출, 그런 지출에 대비해서 뭔가 탄력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로 예산의 목간 사용과 세출 예산의 2월 제도라는 그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먼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계 규칙에 따르면은 16조 1항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 간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장, 관, 죄송합니다. 장, 관, 항이 있죠. 장, 관, 항.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은
이게 바로 장의 항목이죠. 장의 항목. 그 다음에 관의 항목이죠. 관의 항목. 그 다음에 여기 또 세분화되는 경우죠. 세분화되는 경우. 바로 이게 항입니다. 항. 그래서 장, 관, 항이죠. 이게 바로 법률 과목이에요. 법률 과목.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뭔가 그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나 항보다 좀 큰 경우죠. 그러죠? 그 다음에 항보다는 관이 좀 큰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인건비다라고 하면 또 이제 사업비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그 뭐냐면 항목들이 상당히 그 굵직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국가의 예산을 갖다 끌어쓰기 때문에 어떤 이사회의 승인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어떤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 장이라는 경우에 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내에서도 관련된 뭔가 관련된 그 항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떤 세부적인 어떤 항목, 예를 들자면 뭐 관장이 뭐 어느 정도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정 인건비에 관련된 뭐 부대 비용 있죠.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팀장급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 게 이제 이런 장과 장 사이 어떤 변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면은 항 사이 어떤 이렇게 뭔가 예를 들자면은 그 항목을 갖다가 유용하는 거 유용이죠. 유용. 이런 것은 어떤 일정한 경우에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관의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사회에 뭐 보고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항의 경우에는 어떤 뭐 관장급이나 예를 들자면은 뭐 부장급에서 일정한 어떤 권한이 위임돼서 뭐 예를 들자면은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바로 장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보조금의 사용 제한에 대해서 그 목적 이외에는 뭐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률상. 그래서 16조 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 내의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이 이사회에 삭감한 관 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 관 내의 전용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이라는 게 2월 세출 예산의 2월이라는 부분 있죠.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 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바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의 2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사회라는 것은 최고의 어떤 정책 결정기구,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위원회라는 것은 뭔가 그 실무자가 단지 참가해서 뭐 찬반에 대해서 뭐 토론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내세울 수만 있지만 이런 이사회라는 건 상당히 큰 기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의 환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수. 이게 되돌린다는 거죠. 이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라도 사위, 이건 뭐 속이는 경우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보조금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한 때 그 전부터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개인이 어떤 용도로 국가의 돈을 갖다가 횡령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속여서 어떤 다른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감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것처럼, 그, 여태까지 돈을 갖다가 받았던 것들을 다 뱉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보조금 환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원천 및 수입 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측 재정 원천이죠. 정부 보조금, 이것은 일률적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그랜트, 선택적 보조금,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일정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로 받는 서비스 비용, 뭐 이게 정부 측 재정 원칙입니다. 그다음 민간 측 재정 지원이 있죠. 뭐 일반 뭐 기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결연 통해서 후원금을 얻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 행사, 뭐 공연이라든지 뭐 특별 모금 방송이라든지 뭐 사랑의 리퀘스트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및 타 조직으로부터 받는 회비라든지 동료 회원 조직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라든지 지역 공동 모금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재정이 마련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서비스 요금을 뭐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이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서비스 요금이나 예를 들면 자체 건물 임대나 이자 증식이나 뭐 특별 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익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민간 측 재정 지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결산 이 부분인데요. 이 결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은 전반적인 내용, 재무 상태의 상태를 파악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정 기간, 회계 기간 있죠. 사업연도 기간 있죠. 예를 들면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재무 상태의 변동을 밝히기 위해서 장부 마감을 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산의 절차와 제출서를 보시면요. 결산서의 작성, 제출, 결산 보고서 제출 절차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군구의 공구가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 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에 전부해야 할 몇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제1호부터 22호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결산보고에 첨부해야 할 서류 뭐 이런 것까지 뭐 시험에 나오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나오지 않겠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회계 관리와 회계 감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했던 재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조직 특성상 일반 행정기관이나 기업과 다른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과는 좀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대체적으로 비영리 조직의 어떤 특성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를 답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재정 관리 과정은 예산 관리라든지 예전에 수입 지출 관리, 그다음에 제약 관리, 물품 관리, 재산 관리, 채권 채무 관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산 수립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예를 들자면은 회계 검사나 결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회계 관리와 회계 감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회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금전 거래 등 어떤 조직체의 재정적 활동과 수재에 관한 사실 확인과 그 결과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관점에서 본 그 기록과 분류 및 요약의 기술이며 재정적 거래를 분류,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표준화한 기술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관리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재무회계가 있어요.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이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래자료 기록이나 시간표 작성, 분계 작성, 결산 등을 주의한 내용으로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행정 책임자가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 단위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의 실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그 회계 업무는 조직의 예산서의 규정과 보조금 예산 관리에 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시설기본관리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체에 따른 그 분류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내부 감사와 이제 두 번째는 외부 감사가 있죠. 뭐 말 그대로 내부 감사는 건 내부 회계 감사는 조직의 최고 행정 책임자 같은 조직 내부의 관리자가 감시하는 경우, 외부 감사는 이제 정부 감독관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경우죠. 세 번째 대상 조직에 따른 그 종류를 보시면 그 정부 기관에 의한 경우, 법인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감사의 경우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죠.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경우는 이제 그 정부의 감독관인 감사원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법인의 감사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감사 또는 외부의 회계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감독관청이 실시하게 되는 경우, 근데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당의 법인이나 외부 회계기관 감독관청이 실시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와 장부 부분인데요. 회계 방법의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단식 부기에 의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수익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복식 부기에 의하고 반드시 대조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부의 종류가 있는데요. 법인 및 시설엔 다음에 회계장부를 주게 되는데요. 현금 출납부,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입출금을 기록한 장부고요. 총 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분계 작성을 마친 후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을 기록하는 그런 그 기록장이죠. 총 계정 원장 보조부가 있어요. 재산대장, 그 다음에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여러 가지 그 장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3번째 후원금의 관리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남발하고 자체법인 계좌 등을 이용한 모금으로 인해서 후원금의 모금 결과 보고서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바로 그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두어서 그런 후원금 관리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그 사회복지 기관장이나 예를 들자면은 뭐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기업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어디에서 뭐 재밌게 놀다가 예를 들자면은 그 영수증 갖다가 짜맞추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또 예를 들자면 그 과정들을 갖다가 정확히 적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많이 이제 어렵고 그런 상당히 불법이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국가 돈을 사용하는 이런 그런 비영리 조직에서 뭔가 이런 재정 문제, 재정 관리 문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예를 들자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영수증 발급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과 그 시설에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1년번을 부여한 후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계좌 입금을 통한 모금은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후원금 수입 지출 공개. 사회복지법인과 그 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면 그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그 10조에 따르면요,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제1항에 그 소개해 드리면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조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따른 세입, 세출 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고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의 구분에 따라 편성합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조 3항을 보시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을 때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계율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열심히 공부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죠. 1번 재정관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틀린 내용은 재정관리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 개념정이죠. 2번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재정관리는 조직 특성상 일반 행정기관이나 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뭐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바로 뭔가 일반 기업과는 다르고 공행정과는 다르지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정의 그 편성 과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국가 재정 그런 그 과정들을 좀 더 따르고 있는 경향이 있죠. 3번 재정관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예산관리, 수입지출관리, 계약관리, 물품관리, 재산관리, 채권 채무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재무관리의 기능은 자본조달 결정과 투자 결정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5번의 경우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추구한다. 이것은 비영리 조직,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생리죠. 여기서는 비영리적인 사회복지 조직입니다. 2번 예산안제도에 대한 설명을 틀린 내용은 1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당초 예산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래서 NIB,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개념정이죠. 맞죠? 3번 계획예산제도는 뭡니까? 영어로 PPBS죠. 계획 예산 제도는 목표 설정 과정이 용이하지 않고 결과에만 치중함으로써 과정을 등한시하고 의사결정이 중앙집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4번 연기준 예산 제도는 장기적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적합하다. 이 맞는 내용이죠.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 예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0으로 출발한 겁니다. 5번 계획 예산 제도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적인 수단의 분석이 어렵다. 계획 예산 제도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적 수단의 분석이 용이하죠. 반대로 됐죠. 3번 다음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틀린 내용은 1번 예산 편성 방법 중 기능, 세부 기능 활동, 단위 원가 원무량 계산의 순서로 예산을 측정하는 방식을 바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고 한다. 이 맞는 내용이죠. 2번 연기준 예산은 프로그램의 예산 결정 단위별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용이하다죠. 2번 틀렸죠. 3번 항목별 품목별 예산은 대개 1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예산 형식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죠. 네 번째 성과주의 예산액은 성과량과 단위 원가를 계산해 측정한다. 다만 성과주의에서는 뭔가 그 단위 원가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맹점이 있죠. 5번 계획 예산 제도는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의 수립 괴리를 막을 수 있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장점이죠. 예. 이제 4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부의 복지 예산 증액, 지방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축소, 지방 국고 보조금의 그 확장이죠.
그 다음에 공동모금 활성화 맞죠? 민간 자원의 동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 맞습니다. 5번 다음 사회복지 조직의 정부 측 재정 원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역 공동 모금의 배분, 정부로 받는 서비스 비용, 기부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뭐 정부 측에게는 정부 측, 이건 정부 측 재정 원천이죠. 딱 그 답이 그냥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건 답이 보입니다. 정부로부터죠. 정부로 받는 서비스 비용. 이것은 정부 측 재정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다만, 기부금이라든지 지역 공동 모금의 배분. 이것은 바로 민간 차원의 재정 원천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어떠한 형식의 예산 제도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도표만 나와 있고 문제를 푸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뭐 문제를 주게 한 것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피 공부하면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도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교재의 내용들 개념, 특징,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계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문제에 보면 예산 항목이 있고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 활동, 관련된 상담, 입양, 위탁보, 그 다음에 서비스 후원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일반 관리 모금 있죠. 그래서 지출 예산 총계. 이게 뭡니까? 그렇죠. 성과주의 예산이죠. 쉽게 뭐 풀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7번 다음 사회복지 그 법인의 회계에 대한 설명을 틀린 내용은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는 단식 부기가 원칙이다. 맞죠. 그다음에 2번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식 부기를 해야 한다. 복식 부기를 하고 대체대표를 작성을 해야겠죠. 3번 회계 감사는 주체에 따라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로 구분된다. 이건 앞에서 본 바 있죠. 4번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거래 자료 기록, 시간표 작성, 분계 작성, 결산 등은 재무 회계에 포함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봤던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